국방뉴스에서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을 소개합니다. 김인하 대위입니다.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낙동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영남의 젖줄이지만 1950년엔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하는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공방이 오갔던 경북 칠곡군엔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관이 설립됐습니다. 자고산 자락에 우뚝 서 있는 기념관 건물은 마치 낙동강을 바라보는 호국영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기념관엔 6.25 전쟁 당시 물품 등을 전시한 호국 전시관과 체험관이 있으며 세미나실과 컨벤션 홀이 있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지난 2015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관람객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군부대, 안보단체, 다양한 교육원에서 많이 와주시고 특히 주말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이 많이 낙동강 전투 당시 쓰였던 각종 장비와 문건들, 입체적인 전시와 첨단 시설 등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체험식으로 진행되는 전투체험관에선 군복 입기, 게임, 4D 입체 영상 관람 등을 하며 낙동강 전투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놔서요. 내가 참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다. 저 주먹밥하고 저 해난 거 봐라. 저 이렇게 뭉기도 못하고 피눈물 나고 참 옛날 회상하면 참 이제 한시도 잊어서 안 돼요. 그 밖에 기념관 외부에는 온 국민이 나서 승리한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호국 평화탑과 참전 용사비, 평화의 광장 등이 있습니다. 55일 동안 펼쳐진 낙동강 전투를 기념해 55m 높이로 세워진 대형 태극기와 호국영령을 기리는 55개의 촛불이 눈길을 끕니다. 칠곡 호국평화기념관은 낙동강 전투를 다루고 있는 전시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관람객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당시 낙동강 전투가 어땠었고 북한군을 대항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곳에서 싸웠는지 그러면서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는 자유, 평화, 희생, 감사, 호국 5단어의 의미를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칠곡 호국평화 기념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과 평화의 이면엔 선배 전우들의 처절하고도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엔 과연 낙동강 방어선이 왜 설정됐고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제67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대한해협해전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새벽 무장병력 6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해전입니다. 지난 26일 개최된 제67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행사에는 고 최용남 함장의 유가족을 포함한 대한해협해전 참전 용사와 가족, 해군 해병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한 고 김창학 하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김창학함이 해상사열에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권을 지켜서 우리 후대들이 행복하게 이 나라에서 꽃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한편 고 최용남 함장의 장남이자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인 최경학 총장은 앞으로도 대한해협해전이 길이 후손들에게 빛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사시 펑크가 나도 1시간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성능 타이어가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럼플렛 타이어라고 일컫는데요. 우리 군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중한 무게의 차량이 울퉁불퉁한 산악길을 거침없이 내달리고 높은 경사의 언덕길도 문제없이 오르내립니다. 한국형 험비인 소형 전술 차량을 지탱하는 타이어는 런플렛 타이어. 유사시 지뢰를 밟거나 총에 맞아 펑크가 나도 일정한 속도로 1시간 이상 내달릴 수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적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전투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전술 타이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로 만든 타이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알루미늄 휠이 들어있고, 알루미늄 휠과 고무 타이어 사이에 럼플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쉬운 것 같지만 계속적인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최적화된 상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런플렛 타이어의 국산화는 처음. 4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폴리아미드 특수 플라스틱을 이용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48km 속도로 48km를 달릴 수 있고 3.5톤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장갑차나 소형 전술 차량이 적의 경포 사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48km, 1시간 내에 48km를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해 보면 약 60에서 70, 어떤 경우는 100km까지도 손상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형 전술 차량과 차륜형 전투 차량에 각각 16인치와 20인치 런플렛 타이어가 장착된 상태. 야지나 험지, 늪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뜬하도록 궤도 차량과 일반 타이어의 장점을 혼합시켰습니다. 궤도는 야지나 이런 데 다니기가 좋다. 늪지에도 다니기가 좋다. 타이어는 미끄러워서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CTIS가 들어가서 바람을 빼주는 거예요. 럼플렛으로 이렇게 굴려 올리는 거예요, 차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돼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런플렛 타이어. 우리나라에 이어 세계로 내달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의 미래를 책임질 정예 신병을 양성하는 육군훈련소가 신병교육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훈련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신병들이 배치될 야전부대 지휘관들도 직접 참여해 훈련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 강구에 나섰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공부와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의 생활상입니다. 대부분이 앉아서 하는 활동들입니다. 활동량이 적었던 훈련병들이 5주간의 훈련 과정을 거치더라도 야전 부대에서 즉시 임무 수행하기엔 체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육군훈련소가 토론회를 통해 신병 교육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훈련병 중심의 교육 방법 개선과 소대장 주도의 교육 방법의 개선 등 총 9개의 과제를 가지고 토론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전 지휘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훈련병의 체력 수준 향상을 위해 1일 1회 띵걸음을 2회로 늘리고 저녁 점호 시간에는 근력 운동을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또한 소대장의 주도로 신병을 교육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분대장 병사가 임무를 수행했지만 야전 경험 부족으로 실무 부대에서의 적응력을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밖에도 관심 훈련병 조기 식별 방법과 중복된 과목 병합 등 훈련병들이 야전 부대에서 즉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육군 신병교육을 주도하는 육군훈련소의 가치를 더 높이고 군인다운 군인, 정병 육성을 위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대는 개선 방안을 훈련소에서 시범 적용해 오는 10월 교육사 주관 신병교육훈련 발전 대토론회에 그 결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등 한미 간의 현안들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합동참모대학이 주관한 학술 세미나에서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경영 교수는 트럼프 신행정부의 안보정책 전망과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의 북핵 대응 TF를 운영을 하고 선제 타격, 적극 방어, 응징 보복의 3축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시켜서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판단에 섭니다. 이와 더불어 특임여단과 특수작전항공단, 육군 유도탄사령부와 공군 방공사령부 등을 통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시키고 핵미사일 위협을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내 법적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해 미측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고 미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직설화법으로 대화를 이끌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학생군사학교가 지난 23일 통합임관식을 치렀습니다. 국가방위의 주역이 될 신임장교 487명이 이날 새로 탄생했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신임장교 통합임관식이 열린 육군 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 신임장교들은 지난 2월 입교해 전술학과 전투기술학, 체력 등 초급 장교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과 전투지휘 능력을 기른 끝에 이날 장교 견장을 달게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를 임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찬선을 바랍니다. 오늘 영예로운 소위 입장을 단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당당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어깨에 달린 견장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신임 장교들은 새로운 각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대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방해하는 훌륭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육군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군 주요 인사와 주요 기관장, 임관장교의 가족 등 약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앞으로 각 병과학교에서 직책 수행 능력을 연마한 후 전후방 각급 부대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 오늘도 6.25 참전 여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시간이 흘러도 이들의 용기와 희생은 빛이 발하지 않는데요. 6.25 참전 여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손시은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19의 나이 입대를 결정한 김명자 할머니. 여군용 군복이 없어 크디 큰 남군용 군복을 걸치고 나와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더위, 배고픔에 주렸지만 북한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뿌릴 단 2명의 정훈장교 모집에 고민도 없이 지원했습니다. 당시 김 할머니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개성으로 날아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대북전단을 뿌렸습니다. 개성으로 가니까 밑에서 막 쏠리지 총을 인민군이 막 쏠리지. 그래서 비행기는 외고 막 뿌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일념과 남군도 하는데 여군도 할 수 있다는 오기가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때는 목숨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하는 건데 여자가 왜 못하는 그게 있었어요. 그럼 우리 여자 장교도 가자. 남자 장교가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그걸로. 6.25 전쟁에 참여한 여군은 모두 2,4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평범한 여성들은 총과 칼을 드는 대신에 간호 업무와 문화 공연 등 재능과 전문성을 살렸고 행정 업무와 정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여군들이 보통 이제 간호장교라든가 그런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조명되는 것들은 문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라든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6.25 때 참전했던 여군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또 알려드려야겠다. 전쟁이 터지자 두려움 없이 치열한 전선으로 나온 여군들. 60여 년이 훌쩍 지나 어느덧 백발여든의 할머니가 됐지만 차별을 이기고 한계를 넘어 시대를 감당했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놈이 죽어서 날아가서 나면
이슬처럼 죽겠노라. 이슬처럼 죽겠노라. 그때에도 상당히 순수하지. 국방뉴스 손시은입니다. 관객이 많이 낙동강 전투 당시 쓰였던 각종 장비와 문건들, 입체적인 전시와 첨단 시설 등은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체험식으로 진행되는 전투체험관에선 군복 입기, 게임, 4D 입체 영상 관람 등을 하며 낙동강 전투를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내가 참 우리 한국에 내 다른 것을 너무 안타깝다. 저 주먹밥하고 저 해놓은 거 봐라. 저 이렇게 뭉기도 못하고 피눈물 나고 참 옛날 회상하면 참 이제 한시도 이해서 안 돼요. 그 밖에 기념관 외부에는 온 국민이 나서 승리한 낙동강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호국 평화탑과 참전 용사비, 평화의 광장 등이 있습니다. 55일 동안 펼쳐진 낙동강 전투를 기념해 55m 높이로 세워진 대형 태극기와 호국 영령을 기리는 55개의 촛불이 눈길을 끕니다. 7곡 호국평화기념관은 낙동강 전투를 다루고 있는 전시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전시가 아니라 직접 관람객들이 체험을 해보면서 당시 낙동강 전투가 어땠었고 북한군을 대항했던 국군과 유엔군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곳에서 싸웠는지, 그러면서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는 자유, 평화. 국방뉴스에서는 6.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엔 치열했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7곡 호국평화기념관을 소개합니다. 김인하 대위입니다. 6.25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낙동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영남의 젖줄이지만 1950년엔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하는 최후의 저지선이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공방이 오갔던 경북 칠곡군엔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기 위해 기념관이 설립됐습니다. 자고산 자락에 우뚝 서 있는 기념관 건물은 마치 낙동강을 바라보는 호국영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기념관엔 6.25 전쟁 당시 물품 등을 전시한 호국 전시관과 체험관이 있으며 세미나실과 컨벤션홀이 있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기념관은 지난 2015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관람객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라든지 군부대, 안보단체, 다양한 교육원에서 많이 와주시고 특히 주말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 희생, 감사, 호국. 5단어의 의미를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7곡 호국평화 기념관. 오늘날 우리나라의 번영과 평화의 이면엔 선배 전우들의 처절하고도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엔 과연 낙동강 방어선이 왜 설정됐고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뉴스 김인하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가 제67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대한해협해전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이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새벽 무장병력 600여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시킨 해전입니다. 지난 26일 개최된 제67주년 대한해협해전 전승 행사에는 고 최용남 함장의 유가족을 포함한 대한해협해전 참전용사와 가족, 해군 해병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한 고 김창학 하사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김창학함이 해상사열에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국권이 지켜서 우리 후대들이 행복하게 이 나라에서 꽃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한편 고 최용남 함장의 장남이자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인 최경학 총장은 앞으로도 대한해협해전이 길이 후손들에게 빛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유사시 펑크가 나도 1시간 이상 달릴 수 있는 고성능 타이어가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런플랫 타이어라고 일컫는데요. 우리 군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중한 무게의 차량이 울퉁불퉁한 산악길을 거침없이 내달리고 높은 경사의 언덕길도 문제없이 오르내립니다.
한국형 험비인 소형 전술 차량을 지탱하는 타이어는 런플랫 타이어. 유사시 지뢰를 밟거나 총에 맞아 펑크가 나도 일정한 속도로 1시간 이상 내달릴 수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적의 공격을 피해 신속하게 전투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전술 타이어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바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무로 만든 타이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알루미늄 휠이 들어있고, 알루미늄 휠과 고무 타이어 사이에 럼플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쉬운 것 같지만 계속적인 시행착오와 반복적인 저희가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최적화된 상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투원의 생존성을 보장하는 런플렛 타이어의 국산화는 처음. 4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폴리아미드 특수 플라스틱을 이용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48km 속도로 48km를 달릴 수 있고 3.5톤의 무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장갑차나 소형 전술 차량이 적의 경포 사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48km, 1시간 내에 48km를 벗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험해 보면 약 60에서 70, 어떤 경우는 100km까지도 손상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형 전술 차량과 차륜형 전투 차량에 각각 16인치와 20인치 런플렛 타이어가 장착된 상태. 야지나 험지, 늪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도 거뜬하도록 궤도 차량과 일반 타이어의 장점을 혼합시켰습니다. 궤도는